입술이 제대로 올라가면서도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입술 올라가는 감각신경을 손상되지 않도록 절제되는 조직을 정확히 조절하면 감각도 이상이 없으면서도 흉이 가장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중 축소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원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 안면 거상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수술이 필요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와 치아가 붙어있는 상악골이 조금씩 약해지고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피부는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뼈는 흡수가 돼서 뒤로 가고 피부는 아래쪽으로 처져서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젊을 때에 비해서 입술이 뒤로 밑으로 처져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워 보이고 입을 앙다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길어진다는 것은 얼굴이 길어지는 거고 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흡수가 되고 치아 부분이 뒤로 들어가면서 윗입술을 받치고 있던 기본 골조가 뒤로 가고 근육과 입술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 밑에서 정확하게 조직을 절제해서 아래쪽에 있는 입술을 위쪽으로 들어주는 것이 인중 축소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중 축소 수술은 인중의 길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나이가 들면 밑으로 처지고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음의 상징인 입술이 살짝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듯한, 뒤집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중 축소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위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입술이 이렇게 외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 어떤 환자분들은 전체적인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눈 수술했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입술이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입술이 살짝 들리고 살짝 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길이만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인 입술의 배촌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서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흉이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흉은 결국은 코와 입술이 만나는 인중 부위에 놓이게 되는데, 코를 자세히 보면 어떤 분들은 코에 문턱이 많고 어떤 분들은 문턱이 하나도 없고 어떤 분들은 거기가 가다가 중단되거나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환자의 코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입술이 처진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절개를 넣어서 입술이 제대로 올라가면서도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입술 올라가는 감각신경을 손상되지 않도록 절제되는 조직을 정확히 조절하면 감각도 이상이 없으면서도 흉이 가장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윗입술이 많이 길이가 길어진 경우는 인중 축소 수술이 답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정도 길이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입술이 약간 외번되는 정도, 그리고 입술이 빨간색 입술이 좀 더 풍만해 보이는 정도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는 붉은 입술과 살색 입술의 경계선인 버밀리언 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버밀리언 보드라고 하는 부분에 필러라든지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그 선을 뚜렷하게 만들어 드리면 입술이 살짝 외번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붉은색 입술에다가 볼륨을 넣어주는 필러 시술이나 자가지방 이식 수술하면 입술이 살짝 위로 들리면 앞에서 볼 때는 짧아진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절대적 길이가 길어서 줄여야 할 경우는 흉터를 코 아래쪽에 거의 다 숨기는 방법으로 인중 축소 수술을 하지만, 그 정도 아닌 경우는 입술에 적당한 필러 시술이나 자가지방 이식으로서 아름다운 입술을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시술을 하면 입술의 볼륨이 증가돼서 입술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할 때 그냥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비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즉 얼굴은 전방 모발선에서 미간까지, 미간에서 인중과 입술의 경계선까지, 인중에서 턱끝까지가 1대1대1의 비율에 맞아야 되고, 하관에서는 인중과 입술의 경계선에서 3분의 1, 아래턱이 3분의 2가 해당돼야 됩니다. 즉 위에가 아래의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에서 볼 때 3등분이 돼야 되고 비율에 맞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인중 축소 수술할 때는 가운데만 너무 올리면 약간 새부리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입술 가운데도 올릴 뿐만 아니라 옆부분에 있는 조직을 얼마나 잘 올리면서도 흉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수술 성공의 노하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중 축소 수술을 계획할 때는 전체적인 얼굴에서 차지하는 윗입술의 길이, 그리고 아랫입술의 길이의 볼륨, 두 번째는 입술을 만들 때 중앙 부위와 외척의 비율, 그리고 세 번째는 윗입술과 아랫입술 각각에 필요한 볼륨을 맞춰주는 이 세 가지가 인중 축소 수술의 성공을 하는데 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중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미지TV 이미지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